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워낙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미뤄왔는데 그래도 최근까지 또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혼란스러우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분야의 지식도 짧고 또 접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도 실제로 어떤 근거 또 이렇게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제가 뭐 그럴 입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좀 저한테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이야 라고 돼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결론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에 근거한 그런 것들, 또 영상을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많은 견해들이 나와 있고 또 뉴스나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참고를 하시면서 또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개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지금 긴급 승인이 난 상황이지 정식으로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전하다는 거죠. 안정성이 확인될 만한 그런 기간이 너무나 짧고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이런 백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약품일지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예는 사실 드뭅니다. 근데 워낙 이제 팬데믹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많은 힘든 일들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 승인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앞장서서 맞아야 됩니다 라고 나서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라는 거죠. mRNA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게시물에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백모 세뇌 탈출에서 다룬 영상인데 제목은 뭐 코로나 666인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은 그래도 백모라는 분은 굉장히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얘기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이 백신의 성격이라는 것이 보통 지금까지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뭐 죽이든지 아니면 무력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주입을 하고 항체를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바이러스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바이러스에 있는 유전자 정보만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 몸에다가 넣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방식은 시도된 적이 없었고 이제 새롭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데 처음 시도되는 이것을 이토록 광범위하게 갑자기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의 어떤 변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백신을 굳이 맞아야 되는가? 특히 젊은이들은 맞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도 역시 안 된다. 정말 노령의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좀 괜찮지 않겠나.
그나마 변형이 돼도 이 세포가 이제 노쇠한 상황에서는 변형이나 그런 게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 절대로 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분이라면은 이거는 절대 거부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백신을 맞고 1년 후에 나타날지 2년 후에 나타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랬을 때 그 자녀 때에 나타날지 또 혹은 인종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하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검증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년, 20년 이렇게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증할 시간이 없었던 이 백신을 어떤 지도자들이 꼭 맞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죠.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법으로 강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백신이 나타낼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또 과학이 발전돼서 지금 현대 기술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과학의 기술인가?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다루어온 영역이라면은 과학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새로운 방식이고 과학이 막 다루기 시작한,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좀 발전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이 분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잘 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부작용의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 효력이 있다고 검증이 된 그런 약이 있었는데도 왜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나?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다면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로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깨름직한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불확실한 백신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하는 모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통된 가치로서 지켜왔던 그런 인권과 이 법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인류가 지켜온 가치에 위반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불완전하며 긴급 승인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팬데믹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그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신과 음모론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저는 음모론에 대해서 뭐 칩을 넣는다거나 무슨 자석 물질을 넣는다거나 나중에 뭐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 안에 주입한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능성에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영상을 보면 이제 무명의 형제나 그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완전 터무니없다, 엉터리다, 저건 뭐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어떤 채널이 믿을 수 있다, 혹은 저 근거가 정말 정확하다, 그런 건 제가 검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악한 영들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나타나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귀는 괴계에 능한 자입니다. 그 음모론 안에는 마귀의 괴계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페이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칩이나 어떤 백신이나 이런 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은 칩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통제되고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이 강제로 뭔가 시행돼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조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걸 먼저 맞는 게 무슨 모범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은 음모론의 역음모론, 어떻게 보면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강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음모론들을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정말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미 속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치우친 견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백신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고도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모론 믿지 않기 때문에 백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서도 항상 균형 잡힌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가지고 계속 분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음모론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그 음모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분별해 나가면서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참조하면서 계속 뭔가 그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칩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안 넣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넣을지 안 넣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부분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 백신이 이렇게 운송되어 오는 과정에 그 안에 칩이 들어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것이고 밑에 앙금처럼 뭔가 이물질이 앉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사실상 그런 거는 조금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마이크로 뭐 이 정도라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금속 물질이라면 그게 물보다는, 그 액체보다는 무거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약간 개연성은 떨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인류가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두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초가 지붕 없애고 뭘 했습니까? 스레트 지붕으로 다 해줬습니다. 그때 뭐 국가에서 장려해서 막 스레트 지붕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다고, 초가 지붕보다 좋고 그렇다고 생각했고, 또 그 스레트 지붕이 이렇게 기름기를 쫙 빨아들이고 이런 걸 보면서 그걸 이제 조각을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 위에다가 참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에서 이 가루가 날리고 이런 거는 1급 발암물질로, 그래서 시골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거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완전 업자가 와서, 그 허가받은 업자만 와서, 그것도 완전히 무슨 그 방사능 오염 지역에 들어가듯이 그런 장치를 다 해가지고 뜯어갑니다. 슬레이트 지붕, 그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국가가 주도해서 했던 일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완전 다른 면들을 나중에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맞다,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자폭탄,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 막 개발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대단한 폭탄을 이제 미국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이제 시험적으로 터뜨리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유력 인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막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그 버섯구름 구경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일 높은 사람 앞자리, 그 다음에 뒷자리,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앉아서 선글라스 다 끼고 망원경 들고 막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완전 미친 짓이죠. 네. 그럼 와, 버섯구름 피어나고 빛이 번쩍하면서 와, 눈부셔 이러면서 그 폭탄의 위력을 보면서 우와, 대단한 폭탄이 개발됐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사능에 비폭이 돼서 각종 질병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 겸 철학자 그리고 목회자였죠.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 당시에 천연두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백신이 실험적인 백신인데 자진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맞겠다 해서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이제 자원해서 이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 백신의 안정성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나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서 그 백신을 맞고 그렇게 했던 것은, 저는 뭐 그게 오히려 고귀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백신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먼저 맞는 것이 모범이 된다? 뭐 그거는 정말 이상한 논리라고 봅니다.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잘 분별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저는 맞으라고 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이라면 그나마 좀 낫다 생각하고, 젊은 분들은 좀 정말 극히 피해야 되는 그런 백신이고, 이 안정성이 검증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나타날지, 내년에 나타날지, 후내년에 나타날지, 어떤 특정 연령대에 나타날지, 남자에게 나타날지, 여자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 백신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자기 몸에 그런 것이 들어오게 허용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그게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인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